반갑습니다. 오늘은 은주먹 통계 단기 특강 세 번째이면서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통계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지만 세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친다면 3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내용은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인데 과정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엄청 쉬운 단원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요 내용을 이제 처음에야 선생님이 다양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최종 결론만 잘 기억하면 되는 단원입니다. 막 처음에 분산, 이항분포처럼 그런 중간의 과정을 엄청 깊이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통계에서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럴 수도 있어. 이 안에 앞에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다면 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평균, 분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정규 분포가 뭐 여기 안에서 전체 학생의 시험 점수다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정규 분포가 모집단 안에 분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 안에서의 평균을 구한 걸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모평균. 이에 x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m이라고 표현을 했고 모집단에서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해서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통계 추정에서는 첫 번째 할 내용이 모집단에서 이렇게 몇 개를 뽑아요. 몇 개를 뽑는데 그 몇 개를 뽑는 과정을 우리는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출. 이 안에서 뭔가를 뽑을 때 그 어떤 대상이 뽑힐 확률이 일정하다면 그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뽑는 걸 우리는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출.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10명을 뽑았어요. 그럼 그 10명을 표본의 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추출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집합보다 작은 집합이 생겼겠죠. 요거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집단이라고 하고 그냥 표본이라고 하고요. n개를 뽑았어요. n개를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n개를 추출했다라고 했을 때 요 n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선생님이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쭉 등장하니까 선생님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잖아요. 표본에서도 평균과 분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거고요. 기호로 어떻게 썼냐면 얘를 x바라고 했었어요. 특히나 아마 쌤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약할 겁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험은 안 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표본에서 분산을 구했으니까 표본 분산이라고 하겠죠. 분산. 기호로 S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분산을 구하는 거에는 사실 이 단원에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야, 생각해봐요. 모집단이 전교생인데 우리 학교 3학년이다. 3학년 수학 점수인데 10명을 뽑았어요. 그럼 10명의 점수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1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분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물론 표본 분산은 원래 모분산과 구하는 과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지금 이 단원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용어라고 하고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관심이 있는 건 뭐냐? 표본을 다 찾아요.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찾으면 엄청나게 다양한 표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표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봐봐요. 쌤이 9반에서
3명씩 뽑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7시 3에서 엄청 많죠, 그죠? 그만큼의 표본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표본 평균이 X바가 있지만 요 표본도 X바가 있을 거고요. 얘도 표본 평균 X바가 있을 거고요. 얘도 표본 평균 X바가 있을 거고요. 얘도 표본 평균 X바가 있고 얘도 X바가 있을 거예요. 자, 이 X바들은 모평균과는 다르죠. 그리고 이 표본에서도 서로 다를 겁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이 다른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라는 애가 어떤 분포를 이루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의 제목이 첫 번째가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포. 자, 얘가 핵심입니다. 이 X바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얘기죠.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에 우리가 2와 4와 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모 평균이 4죠. 여기 모집단이니까. 모 분산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제곱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기억나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마이너스 2, 0, 2, 제곱하면 4, 0, 4, 8. 그러면 평균이니까 3분의 8. 이게 모 분산.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추출을 할 겁니다. 몇 개 추출할 거냐면 2개를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중복해서 뽑는다라고 칩시다. 하나씩 하나 뽑고 넣고 하나 뽑고 또 뽑고. 무슨 말이죠? 잘했죠? 자, 그러면 2라는 표본이 나올 수가 있고요. 4라는 표본이 나올 수가 있고 6이라는 표본이 나올 수가 있고 4,2라는 표본이 나올 수가 있고 4,4. 자, 그 다음에 4,6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6,2라는 표본이 나올 수가 있고 6,4라는 표본이 나올 수가 있고 6,6이라는 표본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원래 이제 2,6과 6이 그 다음에 4,6과 6,4, 2,4와 4는 같은 건데 그냥 우리 다르다고 봅시다. 너무 표본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얘는 표본 평균 X바가 2에 얘는 X바가 얼마죠? 3이죠. 얘는 4, 3, 4, 5, 4, 5, 6이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인지를 알고 싶어서 표본 평균 X바라는 애를 확률 분포로 이렇게 나타내본 거예요. 보니까 X바가 나온 숫자는 2, 3, 4, 5, 6이죠. 그리고 2가 될 확률은 9개 표본 중에서 하나밖에 안 됩니다. 얘는 2개고요. 얘는 3개고요. 얘는 2개고요. 얘도 하나죠. 그래서 이거 다 합치니까 1이 되네요.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근데 요 표에서 이제 평균 분산 구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X바가 2, 3, 4, 5, 6인데 2는 하나, 3은 2개, 4는 3개, 5는 2개, 6은 하나.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표본이 무지막지하게 많았다라고 치면은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표본 평균이 이런 분포를 이룬답니다. 표본 평균은 분포를 했잖아요. 무슨 분포예요, 이거? 정규 분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표본들을 다 찾아서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니까 정규 분포가 되더라 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가 되더라.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봤어요. X바들의 평균. 자, 9분의 2, 6, 12, 10, 6이더라. 그러니까 9분의 20에 16이니까 36. 9분의 36은 4가 나오더라라는 사실을 원래 쌤은 알고 있었죠.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것은 모평균과 같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색깔이 있나?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얘 자체를 구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것은 기호로 2의 x 바죠. 근데 얘가 뭐하고 같게 나오더라? 얘랑 모평균의 평균인 2, 제 m이랑 같게 나오더라. 오케이? 자, 이쪽에서 확률 변수가 x였다면 뭐 2의 x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평균을 구했으니까 뭘 해보고 싶겠어요? 표본 평균의 요 x 바들이 분산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분산. 그럼 기호로 표현했을 때는 vx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쌤이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 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수능에. 자, 분산 계산해봐야 되는데 분산 공식이 뭐였더라? vx바는 x바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제곱의 평균 그려봅시다. 제곱하면은 4, 9, 16, 25, 36인데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계산을 여기다 써볼까요? 9분의 4, 18, 48, 50, 36. 자,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평균은 4잖아요. 그럼 16을 빼야 돼요. 9분의 얼마죠? 9분의 22에 48 더하면 70, 86, 156. 약분 되나요, 혹시? 이런 9, 66인데 9분의 156 빼기 그럼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빼기 제곱의 평균이니까 뭐라는 거죠? 아니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16을 빼야 돼요. 16은 9분의 100 54, 44. 아, 그러니까 이거 9분의 12가 나오네. 그럼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면 3분의 8이 3분의 4가 됐어요. 이게 어떤 애랑 관련이 있냐면 이 표본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와요. 그래서 2로 나눠주니까 3분의 4가 됐잖아요. 그때 나오는 공식이 n분의 표본의 크기,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최종 결론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를 알고 싶었어요. 표본 평균의 분포. 근데 아까 저기 우리가 이렇게 찾아본 분포에서 표본에서 나열을 한번 쭉 해보니까 어떤 분포가 나오더라? x바는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이 x바는 평균이 m이고요.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더라 하는 이런 결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내용. 표본 평균의 분포.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2018학년도 수능 문제에 이 내용이 이제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용량은 평균이 201.5g, 표준 편차가 1.8g이랍니다. 자, 이 위에까지 설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에까지,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기까지의 설명은 모집단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모집단이 있는데 모평균이 20, 1.5. 아, 쌤, 그냥 정규분포인지 모집단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밑에 추출했죠. 그리고 표본 평균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고 이걸 추출했구나, 그럼 표본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1.8이래요. 자, 추출을 했는데 저렇게 그대로 표현해보죠. 몇 개 추출했냐면 화장품 9개를 이미 추출을 했대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바들이 이제 이렇게 쭉 생길 텐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로 이룬다? x바라는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평균이 그대로 모평균과 똑같이 나오고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n분의 9분의 1.8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도 3의 제곱. 그래서 남는 게 0.6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선생님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설명을 쭉 해주면 모집단에서 추출했어요.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표본 평균이 요 분포다. 얘만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내용은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이라는 거. 자, 표본 평균이니까 X바죠. 얘가 얼마 이상? 200 이상. 1. 확률이니까 P. 자, 그러면 얘는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표준화를 시키는 정규 분포가 모집단이 아니라 X바잖아요, 지금. X바가 있는 요 정규 분포를 통해서 표준화를 시켜가는 겁니다. 자, 그럼 표준화 시키면 X든 X바든 Y든 뭐든 Z로 바뀌죠, 표준 정규 분포. 그리고 0.6분의 시그마분의 201.5 빼기 200. 그래서 X 빼기 N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5니까 3으로 나누면 2분의 5. 그러면 2.5. P. 얘는 Z가 마이너스 2.5 이상이구나 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보면 4938 그리고 0.5니까 9938 0.9938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아까 설명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표본 평균은 항상 정규 분포가 돼요.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은 이 문제는 이제 모집단에서 얘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봤던 2, 4, 6 있잖아요. 2, 4, 6이었다면 2도 하나, 4도 하나, 6도 하나였거든요. 모집단. 그때 얘를 추출해보니까 표본 평균 X바는 이런 모양이 나왔었어요. 얘는 정규 분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모집단에서의 분포는 이 표본 평균의 분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는 건 이런 패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쌤이 나눠준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완전 이 패턴이에요. 이 공장인지 농장인지 학교인지 뭐더라? 쌤이 본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콜센터에서 평균적으로 상담원들이 통화하는 시간은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데, 콜센터 직원 중에서 10명을 추출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 상담 시간이 얼마 이상의 확률. 음료수 공장에서 생산한 음료수는 캔 하나의 용량이 244몇 ml이고, 말만 바꾸면 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그래서 풀이 과정이 다 똑같아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그래서 지금 딱 요거 했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 잘 기억해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지, 이 안에 이런 것들 과정까지 잘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최종 결론 얘를 잘 가지고 추출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했을 때,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10개를 풀어보면 다 거의 다 이렇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조금씩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만 이 범위 안에서 안 벗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화시키는 형태의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본 적이 없다면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수업 듣고 이번에 한 방에 끝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리할 부분은 다 했어요. 정규 분포를 이용한 표준화를 하는 형태의 유형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장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가 주어졌을 때, X가 정규 분포를 M 시그마 제곱이었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P X가 A 이상인 확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바로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Z로 바꾸고 시그마분의 A-M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요때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표준화를 시키는 공식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구나. 요게 정규 분포에서 그냥 배웠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정규 분포. 자, 두 번째는 다시 표준화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이항 분포에서 등장했죠. 이항 분포는 항상 뭐가 되더라? 이항 분포는 X가 이항 분포 NP였을 때 얘는 정규 분포도 되더라. 그러면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인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그죠? 자, 이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P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얘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 이걸 공식화 시켜서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사실 이 정규 분포를 보면 시그마 표준 편차분해잖아요. 그러면 루트 NPQ 분의
A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NP인데, 자, 문제 스타일마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 표준화 공식인데, 그러면 이항분포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여기가 m이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표준화 시킬 때는 이렇게 이 공식을 써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시그마분의 x 빼기 m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얘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이런 얘기죠. 모집단이 있었는데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출하면 다양한 표본들이 생기는데 그때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표본 평균은 표본이 아니죠. 표본의 평균은 정규분포가 되는데 이때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m분의 시그마 제곱이더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는 x가 얼마 이상이고 얼마 이하 이런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얘를 표준화시키는 정규분포는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준화를 시켰듯이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x반이니까 z로 바뀌고 여기 또 루트 m분의 시그마분의 a-m인데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걸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 공식을 가지고 여기서는 표준 편차가 루트 m분의 썼네요.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m분의 시그마거든요.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그냥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자 그럼 이렇잖아요. 문제를 딱 만났어요. 수능과 문제를 딱 만나면 옆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지죠. 작게. 그러면 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고 그냥 문제를 읽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일반 정규 분포 독립시행 상황이 눈에 보여요. 같은 시행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추출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추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표본 평균에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표준화를 시키는. 자, 선생님이 왜 따로 얘들 각각 공부를 했지만 따로 했는데 한 번에 정리를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 잘 풀어요. 이거 공부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 잘 풀어요. 이거 공부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 잘 풀어요. 왜? 당연히 이거일 텐데 요 표준 요 정규 분포일 테니까. 근데 섞어 놓으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데 그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랑 똑같죠? 여러분 그 경우의 수 배울 때 보면 순열 배우고 순열 예제 잘 풀어요. 조합 배우고 조합 예제 잘 풀어요. 중복 순열 배우고 중복 조합 배우고 각각 예제 풀면 잘 풀어요. 딱 섞어 놓으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머릿속에도 개념이 딱딱딱 표준화 시키는 건 세 개구나 라고 해야지만 셋 중에 하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통계적 추정, 통계 단원 전체의 마지막 내용 두 번째가 모평균의 추정. 자 이제 실제는 이제 진짜 추정이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 추정 안 했잖아요. 그죠? 모평균의 추정 마지막입니다. 자 아까 상황을 잠시 돌려보죠. 모집단이 있어요. 추출을 했습니다. N. 그럼 뭐가 생기죠? 표본이 생기죠. 자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 근데 이제 사실 앞에서 공부했던 거는 여기 표본 평균 X바라는 애가 있을 텐데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평균이 m이고 모평균 m이고 분산 m분의 시그마 제곱이다라 하는 요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 할 거는 반대로 보네요.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정입니다. 추정. 모평균이 얼마나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잖아요. 쌤이 9반에서 1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만 알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9반 전체 평균은 얼마일 것이다. 하나 딱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걸 얼마 이상이고 얼마 이하쯤 될 것이다 라고 구간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추정을 하고 나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구간. 얼마 이상에서부터 얼마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신뢰 구간. 자, 근데 무작정 추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쌤이 요 비워놨죠.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느냐 아니면 뭐 좀 틀려도 되게 추정을 하느냐는 이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 라는 말을 쓰고요. 신뢰도 A%라고 합시다. 우리는 신뢰도 A%의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는 거네요. 자, 신뢰도가 이런 거예요. 쌤이 10명 점수 가지고 9반에 전체 평균은 10명의 평균이 50점이었어요. X바. 자, 근데 9반의 시험 점수는 0에서부터 100점 사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9반 전체의 평균이 100% 아닌가요? 맞죠? 100%. 무조건 이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쌤이 50.000 이래서부터 50.000 2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맞을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안 되겠죠. 실제로 9반에 그 전체 평균 점수가 이렇게 이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신뢰도가 엄청 낮아지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죠.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신뢰도를 100%로 하니까 얘는 1%라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신뢰도 100%라니까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추정에 의미가 없어요. 0에서 100 사이지 당연히. 구간이 엄청 넓어지죠. 신뢰도를 너무 줄이니까 자, 얘는 좁아졌지만 맞으면 참 좋겠지만 맞을 확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추정을 하는 우리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추정을 하는 데 쓰는 퍼센테이지가 신뢰도가 95%와 뭐 있죠? 99%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수능에도 계속 이 두 가지 상황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사실은 요 단어는 끝나면 공식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추정한다라는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딱 들어가 있으면 요 한 내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식을 딱 써놓고 문제 밑에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안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공식을 외우도록 합시다.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표본평균 X바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일 것이냐를 추정을 하니까 X바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더 해야 돼요. 그래서 X바 플러스 X바 마이너스 원래 유도를 하고 왜 그런지 해봐야 되지만 그게 여러분 다 아무 의미가 없고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워주세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늘 외우기 싫으면 수능 치러 가는 날 외우면 되겠죠? 아니면 시험 치기 전날, 내신 치기 전날.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요 K가 무슨 의미이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좀 알아주면 좋겠는 게, 자, 95%를 예를 들어 봅시다. 95%일 때 여러분이 얼마라고 외웠냐면 1.96, 2.58을 들어봤단 말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할 텐데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여기가 0이죠. 그리고 여기가 1.96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95가 되는 거예요. 95%. 그래서 신뢰도 95% 앞에 곱하기 1.96이라는 숫자를 우리 신뢰 개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1.96. 자, 그러면 신뢰도 99%는 어떻게 될까요? 99%는 여기와 여기의 사이, 자, 가운데는 0이고요. 요 넓이가 얼마가 나오도록 해주는가? 요 넓이가 0.95
99가 나오도록 해주는 값이 2.58 마이너스 2.58 이렇게 해서 신뢰 개수가 곱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기 말한 K라는 애는 근데 우리 요것만 알면 99, 99 아니면 97 하고 싶어요. 90% 하고 싶어요. 아니면 50% 하고 싶어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K였어요. 딱 대칭이 되도록. 그랬을 때 요 안에 부분의 넓이가 A%잖아요. 넓이가 A%가 되도록 했을 때 A%가 되도록 했을 때 요 표준정규분포에서 나타내주는 요 숫자가 요 앞에 곱해지는 숫자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것도 한번 써보죠. 어차피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95%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99%일 때는 x바 마이너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95% 신뢰 구간, 얘는 99%의 신뢰 구간이고 이때만 의미하는 숫자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신뢰 구간이 있는데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그럼 아까 그랬잖아. 100%로 추정하면 넓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엄청 넓게. 신뢰도가 낮아져요. 1%. 그럼 구간 엄청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특징이 있다. 신뢰 구간이 커진다. 자, 그럼 신뢰도가 낮아지면 신뢰 구간도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좀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또 영향을 주는 게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게요? 신뢰 구간은 작아집니다. 자, 30명이 모집단인데 쌤이 25명의 점수의 평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30명 것도 정확히 추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신뢰 구간이 작아져요. 근데 사실 식에서도 보면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여기 분모에 있는 n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더하고 빼는 숫자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구간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표본이 적어요. 내가 30명 거 추정하는데 한 명 점수밖에 몰라요.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넓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특징이 있더라 하지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적용되는 2019학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민의 여가활동 시간은 평균의 n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여러분들 하기 좋은 게 추출했죠. 신뢰도 95% 나오죠. 그냥 1분 센 거예요. 그죠? 근데 16명을 이미 추출하니까 여가활동 시간에 평균 평균이 75분이더라. X바가 75분이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공식 써줍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공식에 한번 넣어보죠.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래요. 자, 그러면 X바가 75분이니까 75 빼기 95%는 1.96은 문제에 또 나와요. 1.96은 사실 외울 필요도 없는 게 루트 n분의 4분의 시그마. 근데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서 시그마를 물어본 겁니다. 자, 75 플러스 1.96 루트 4분의 시그마. 루트 n이니까 얘죠. 자, 그 다음 또 다시 16명을 이미 추출해서 여가활동 시간의 표본 평균을 계산하니까 77분이네요. 얘랑은 달라요. 다른 표본. 거기에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은 C 이상 D 이하다. 자, 그러면 77이죠, 이번에. 빼기 99%니까 2.58. 4분의 시그마. 77 플러스 2.58. 4분의 시그마. 잖아요, 그죠? 근데 A 이상 D 이하, C 이상 D 이하. D에서 B를 빼니까 3.68이 납니다. 저 D 계산해보죠. D는 77 플러스 4로 나눠주면 4여기 24.
왜 약분이 딱 안 되냐? 2로 나누면 1.2분의 1.29 시그마가 남고요. 빼기 B는 얘죠. B는 75 플러스 얘도 2로 나눠버립시다. 4로 나눠질 텐데 계산하기 있다가 2분의 0.98 시그마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빼니까 3.68이 나왔는데 77에서 75 빼면은 2가 나와요. 더하기 2분의 1.29에서 0.98 빼면 31, 31, 0.31이 나고 시그마 얘가 3.68이 나왔대요. 100을 곱할까요? 100 곱하면 여기 씁시다. 200 2분의 31 시그마 368. 자, 그러면 2분의 31 시그마가 200 넘어가면 168. 2 곱하면 31 시그마가 336이 되죠. 맞나요? 이상하네 또. 뭐 잘못했어요? 루트는 분의 시그마, 루트는 분의 시그마. 응? 이렇게 안 떨어질 수가 없는데 수능이기 때문에. 얼른 찾아봅시다. 10 빼기 B 맞죠? 4 6에 24 이상하네. 한 29, 98 그러면 1이고 3 맞잖아요. 3.1, 0.31 0.31도 맞고 68이 아니고 86 미안합니다. 자, 86 여기도 86 여기는 2를 곱하면 186에 2 곱하면 2 3, 6, 372 그렇죠. 이제 되네요. 시그마는 12, 62가 돼서 이렇게 시그마의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아까 표본 평균의 평균도 문제 유형은 거의 하나 목표는 추정도 유형은 하나 공식만 써서 넣으면 되는데 말이 많고 문제가 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점짜리가 주로 나와요. 이걸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이 공식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쌤을 믿고 몰라 또 이런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는 없나? 있나는 모르겠지만 쌤이 필요한 거는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필요 없는 거는 수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줍니다. 왜? 여러분들은 수학자는 아니고 물론 사실 수학생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수학쌤이라도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게 조금 더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안 풀릴 문제는 없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계 특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